2부로 이제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발표할 주제는 북한대첩의 입비, 북한대첩비 비를 세운 과정, 그리고 이제 관북 지역의 전투 상황. 요 관북 지역의 전투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이제 자세하게 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비를 어떻게 세웠느냐, 누가 이제 세웠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제 1905년에 러일 전쟁의 과정에서 이제 일본으로 비가 반출되게 되는데, 이 과정과 복구되는 과정,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한대첩비는 이제 비를 세운 사람은 북평사인 최창대라는 분입니다. 최창대라는 분인데 1669년에 나서 1720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본관은 이제 전주고요. 그래서 전주 최씨고 자는 효백, 호는 곤륜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명가 집안입니다. 명가. 어, 최명길 하면 여러분들 인조 반정 때 주하파의 이제 호란의 과정에서 이제 청나라에 항복을 하자라고 주장해서 후대에 욕을 좀 많이 먹은 분이시죠. 근데 이제 명분보다 실리를 찾았던 그런 최명길 영의정, 그리고 이제 그분의 아드님인 최석정, 그분도 이제 영의정을 지냈습니다. 대를 이어서 거기에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최창대 선생의 어머니는 경주 이씨인데 이경옥이라는 분, 좌의정을 지낸 분입니다. 이분의 딸이 이제 자기 어머니시죠.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는 영의정, 외할아버지는 거기도 이제 좌의정 지내신 이런 굉장히 명문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87년에 처음 과거를 봐서 생원시에 합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보시다시피 나이가 18살, 18살에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실제로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살이에 나가기 위해서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1694년 25살 때 과거에 급제합니다. 병과에 이제 그 당시에 임금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과거를 보게 되는데, 여기 이제 별시 여기에 이제 급제해서 25살에 관직 생활에 들어서게 됩니다. 검열, 설서, 부수찬 뭐 이런 예문관이라든가 홍문관의 하위직을 거쳐가지고 1698년에는 암행어사로 나가서 이제 함경북도 그리고 전라도 이런 지역에 이제 암행어사로 나가서 그 지역의 시패를 보고 이것을 어떻게 엄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상소문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관력을 보면 이분은 뭐 위까지 더 올라가서 영의정까지는 못 가셨는데 성균관의 대사성이라든가 이런 또 홍문관의 부제학이라든가 이런 주로 문원, 문장 이런 데 이제 기억을 가진 그런 직위까지 이제 올라가시게 됩니다. 시가 굉장히 여러 편이 있고 또 남긴 글들이 많다고 하는데 다 모으지는 못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강 모아가지고 문집으로 꾸민 것이 20권. 예전 권수는 좀 얇죠. 그래서 이제 두 권을 보통 한 책씩 묶어서 10책, 요즘으로 하면 10권, 10권의 문집을 남기는데 뭐 다 흩어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라든가 이런 거 다 합해서 10권이 될 정도로 시라든가 문장 이런데 많은 글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북한대첩비는 이분의 글 중에
권 17에 이제 그 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를 몇 개는 비를 이렇게 모은 거는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인가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 대첩비의 비명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농포 선생 문집을 엮을 때 여기에 이제 다시 부록으로 실어서 현재 북한 대첩비의 비문이 실제로 전하는 문집은 곤륜집하고 농포집이 되겠습니다. 이 곤륜집 내 이렇게 쭉 잡문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이분은 이제 그 제문 가운데 강화도 병자호란 때 이제 강화도가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던 그 비빈들도 죽은 사람들도 많고 또 끌려간 사람들도 많죠. 그때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임진왜란 때 울산 지역에서 이제 그 여러 차례 전투가 있었습니다. 경주 울산 지역에서 이제 여러 차례 전투가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이제 그 충민단 등에서 제문을 지어서 이제 여기에 충민공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충무공 이순신도 저기 남해 가면 거기 이제 충민공이라고 돼 있어서 원래 초기에는 충민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충민공이든지 이런 그 일에 있었던 여러 어딘지는 모르지만 충민단에 대한 제사문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그 임진왜란이라든가 병자호란 자기 할아버지 그리고 그 이전 세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북한 대첩비를 쓰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그 문장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자 백가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경서에도 굉장히 밝았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글씨도 잘 쓰고 당대에 아마 대단한 문인이었고 또 집안도 좋고 했던 분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분이 이제 그 북한 대첩비를 이제 쓰게 된 것이죠. 북한 대첩비 의외에 이제 여러 그 사실은 이분이 북한 대첩비를 쓴 게 1700년대 초인데 오늘도 이제 그 논어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도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잘 모른다.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모른다 그러는데 조선 후기에도 계속 좀 이렇게 그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워낙 함경도 쪽에 이렇게 그 몰려 있고 그리고 또 그쪽에 있는 소문들이 잘 나지 않고 활동했던 분들이 이제 후손들이 서울 쪽이라든가 이런 데 있었던 분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화적이 자꾸 잊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1700년대 초에 이걸 북한 대첩비를 세우는데 그 외에도 이제 기록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임진왜란 때 이제 그 함경도에 감사를 지낸 윤탁연이라는 분 이분의 이제 사실은 문집은 없습니다. 문집은 없는데 일기를 남긴 것이 있어요. 그래서 관북일기라는 일기를 그걸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문집을 만들었는데 이 대구에 계신 분, 대구에 종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중호 선생 문집 중에 들어있는 북관일기라는 그런 문집. 그리고는 이제 임진왜란을 쭉 다룬 여러 가지 책 중에 민순지의 임진록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비교적 좀 자세히 있습니다. 근데 이 민순지의 임진록은 우리나라에 있는 책이 아닙니다. 사실은 일본의 도쿄 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제 나와 있고 그 외에 이제 연경제 전서에 여러 북방의 임진왜란 때 의병장들의 전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이제 함흥 충청남 저 함경남도의 함흥에 있는 그곳에 사당이 현충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그 현충사에 이게 바로 이제 북한 대첩하고 또 윤탁연 휘하에서 그 함경남도 쪽에서 의병 활동을 벌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행적을 적은 그런 비가 이제 현충사 사당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북한 대첩과 관련된 그런 사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곤륜집 최창대의 곤륜집의 17권에 이렇게 그 비명이 이제 북한 대첩비 해서 개미년에 썼다. 여기 1703년이 되겠습니다. 개미년에 썼다라고 이렇게 그 기록이 돼 있고 북한 대첩비 내용이 이렇게 그 시작이 되고 있음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비면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저 비의 앞면하고 이쪽이 이제 앞면이죠. 그리고 이제 뒷면에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뒷면을 이렇게 그 탁본을 뜬 것이 실제로 이제 북한 대첩 비이고 이 내용은 대체로 이제 그 1709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글이 쓰여진 건 1703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6년 뒤에 세워지게 되는데 처음에 아마 암행어사를 다니면서 이제 그 한경도 쪽에 사정을 한번 봤었고 그곳에 이제 북평사가 보통 이제 북쪽의 관직에 가서 관찰사 밑에서 그 지역을 교화하기에 힘쓰는 정문부 선생도 이제 북평사로 있었죠. 바로 그 직위에 있었던 그 최창대가 1703년에 글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6년 뒤인 1709년에 북평사로 오면서 이 지역에서 아마 세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워진 자리는 한경북도 길주군의 임명진 바닷가의 진이죠. 진에 이제 세워졌고요. 여기 종중에 계신 선생님들은 아마 북한 대첩비가 이제 우리나라로 반환됐을 때 한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뭐 보시지 못한 분들은 이제 북한 대첩비의 이제 복제비를 보셔서 크기라든가 이런 거는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 높이는 187m, 사람 키 정도 되는 그렇게 큰 비석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넓이도 66cm, 6.6cm를 넓이가 66cm, 넓이가 그리고 두께가 13cm. 그렇게 두꺼운 비석은 아닙니다. 좀 그렇게 큰 비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이제 당대의 최고의 문장가인 최창대가 이제 글을 쓰고 또 이제 그 머리 위에 그 북한 대첩이라고 썼던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이제 북한 대첩비 이렇게 쓴 저 글씨, 저 글씨는 당시에 2조 참의였던 윤덕준이라는 사람이 썼고 그다음에 비문은 이명필이라는 분이 쓴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의 내용은 대체로 이제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만 비의 내용은 크게 맨 앞에 이제 내용이 임진왜란의 3대첩이 보통 이제 저희는 3대첩 하면 어떻습니까? 한산대첩 그리고 행주대첩, 진주대첩 이렇게 들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진주대첩은 조금 잘 몰랐던 것 같고 황해도의 연안성을 싸웠던 그 연안대첩을 많이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세 군데의 대첩들이 대체로 반군들 정규 병력에 의해서 싸워진 것이고 북한에서는 순수한 의병에서 싸웠기 때문에 북한 대첩비가 의미가 더 크다 이런 내용이 이제 처음에 비의 첫머리에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례대로 이붕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창의, 정문부 선생의 창의,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서 전투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차례대로 쭉 나열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맨 뒤쪽에는 이 지역에서 한경도 지역에서 비를 세우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자기한테 이제 그 빔을 부탁하고 비를 세우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이제 이 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주도한 사람들은 여기 이제 해주 정씨 가문이라든가 정문부 선생의 후손들이라든가 이렇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현지에 있던 사람들, 이붕수라든가 또 그 거기 이제 다른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이 비를 세우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것들이 적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쪽으로는 정문부 선생이 이곳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윤탁연이 당시에 관찰사인 윤탁연이 시기를 해가지고 그 공을 깎아 내렸기 때문에 내중에 신원되고 당시에는 크게 주목을 못 받았다 하는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북한 대첩비의 내용입니다. 정문부 선생의 중심적인 활약상이 적혀 있지만 이 비의 비는 정확히는 정문부 선생 여러 선생님들의 이제 선조들께서 해주 정시에서 우리 선조의 공을 세워야지, 높이 평가해야지,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지에서 다른 사람들이 정문부 선생의 공까지를 다 참작을 해서 세우게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는 그 잘 아시다시피 1905년에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요. 참 기가 막히죠. 여기 있는 것이 그 일본으로 이제 비석이 끌려가 가지고 비가 끌려가서 야스쿠니 신자에 이제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저 야스쿠니 신자에서도 저 뒤쪽에다가 이렇게 그냥 대체로 뭐 제대로 된 비각도 아니고 해서 방치하다시피 이렇게 뒀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임명에 갔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제비의 모습, 이것들은 이제 많이 좀 보셨을 겁니다. 그럼 일본에 이렇게 가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1904년 5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그 일본군의 2사단 10여단장인 이케다 마사스케라는 그 육군 소장, 일본의 육군 소장이 당시에 육군 대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한테 그때 우리나라의 내중에 총독으로 오게 되는 데라우치 한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주로 이제 함흥에 주둔을 해 있고 원산에 와 있죠. 원산에 와 있죠. 그래서 원산을 조차해서 러시아가 그쪽에 이제 세력이 들어와 있는데 러일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그쪽에 이제 러시아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우호적이고, 거기다가 이 비석 자체가 일본군을 과거에 토벌했던 그를 기념해서 세웠기 때문에 일본군이 이제 그 한국인들에게 이제 그 반감을 가지는 그런 그 중심에 있는 그 과거의 역사적인 기록물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또 앞으로는 그 이 육군에서 이제 과거의 이 일에 대해서 어떤 그 역사적으로 한번 그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 비를 반출해야 된다. 이렇게 그 이케다 마사스케라는 사람이 이제 대신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그것도 이 뭐 강제로 이제 그 후손들한테 이제 이 비를 일본으로 가져가도 좋다는 그 각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시기는 근데 이제 요 시기 뒤에 다른 비들, 이 일본 사람들은 이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자기네들이 진 사실을 알려지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대첩비는 일본으로 끌려갔고 저쪽 그 해남에 있는 우수형 대첩비, 그리고 여수에 있는 좌수형 대첩비, 이런 비석들은 서울로 끌고 갔어요. 우리나라 서울로 끌고 가가지고 경복궁 뒷뜰에다 묻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묻었다가 이제 해방 뒤에 거기 그 지역 사람들이 다시 그걸 이제 옮겨가지고 내려가서 현재 자리에 도로 갖다 세웠었어요.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하고 관련된 비석들은 우리나라 서울까지 끌려갔는데 이 비는 일본까지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근데 이렇게 비를 가지고 가가지고 또 어디 잘 알려지는 걸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그 어떤 참고품으로 그냥 일본 사람들의 그 전몰자를
이렇게 그 모시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다가 그냥 갖다가 창고 자료로 해서 그냥 한쪽 구석에 던져 두면 된다.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00 그 뒤에 이제 그 1930년대 뭐 그 20년대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가서 그 비석을 보려고 그러니까 저쪽 구석에 이제 처박혀 있고, 또 이 1926년에 있는 그 동아일보 기사인데, 여기 이제 요렇게 요쪽에 여기 북한대첩비에서 이모 뭐 이생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여기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사를 쓴 겁니다. 이 기사를 살펴보면 그때 이제 일본에서 뭐 요즘 뭐 만국박람회 같은 엑스포가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보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보고 뒷뜰로 이렇게 돌아갔더니 북한 대첩비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내용에 대해서는 침범하면 안 된다, 이런 안내판과 함께 비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도 좀 뺏기고 자세하게 보려 그랬더니 가로막고 못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사실이 있는 거를 알린다 이러고 이제 동아일보에 썼었어요. 근데 이러고 나서 또 비의 존재는 그대로 잊혀지게 돼요. 잊혀지고 나서 이제 1970년대 말에 여기에 보이시면 최서면이라는 분, 이분은 이제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방 이후에 모종의 일에 의해서 모종의 좀그 요인 암살 뭐 이런 것들하고 겹쳐가지고 일본으로 이제 자위반 타위반으로 망명했던 분인데, 이분이 1970년대부터 이제 국가의 보조를 얻어가지고 일본에다가 한국문화원 같은 것을 세워서 그곳에서 한국 자료를 수집하고 또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그 국가에다가 알려주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밝히는 지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가져오고, 또 임진왜란에 대한 그런 자료들도 많이 수집해서 우리나라에다 알리게 되는데, 이분이 바로 이 북한 대첩비의 존재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1978년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반환에 대한 요구를 하고 계속 점차 여기에 대한 그 관심을 고조시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3년 이때 또 그리고 2005년 이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때 이제 일본과의 관계 또는 남북 관계가 이렇게 상당히 좀 화해 무드로 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일본도 야스쿠니 신사에서 이 비를 꺼내서 돌려보낼 그런 그 의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비에 대한 그런 그 반환 협의가 되고, 잘 아시다시피 그 뒤에 2005년에 비가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2006년에는 우리나라에서 복제비를 만들고 또 보존 처리를 해서 비를 깨끗하게 전부 다 이제 그 이끼라든가 일본에 처박혀 있으면서 났던 뭐 어떤 그 곰팡이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개성을 통해서 이제 2006년에 북한으로 가고 제자리에 찾아가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국보 제193호로 지정을 함으로써 비가 제자리에 찾아가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북한에 의해서 국가의 중요한 그런 그 유물로서 대접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 2006년에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등청정이 저 환경도에서 일본의 후지산을 바라본다라는 그림입니다. 실제로 보이는 건 아닌데 이렇게 그 상징적인 그림이죠. 이제 가등청정이 북한의 환경도 지역을 쳐들어갔다라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뭐 계속 여기도 옆에도 걸려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한에서 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란 세력을 토벌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군들을 이제 물리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이제 그 다음 발표부터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만, 이 북한 대첩이 비가 세워질 때는
한 가지는 최창대라는 분의 그 현지 사정을 잘 살펴가지고 그분들과 현지 주민들과 호응을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 시기가 북벌의 기운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대한 영토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반영이 되면서 시대상이 반영이 되면서 이가 무난하게 세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그 제 발표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